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S건설이 철근 누락과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를 못하게 된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다시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실성 없는 보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심야와 주말에도 어린이 진료를 맡기로 한 김포 지역 달빛 어린이 병원들이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직 심야 진료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을 이끌 미래 산업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구상을 통해 지역별 4개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며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지금 김포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입주 지연 문제로 GS건설이 지난 9월 입주 예정자들에게 6천만 원 무이자 대출안 등 입주 지연 보상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재시공 때까지 머무를 집을 구하기에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건설사가 최근 다시 입주 지연 보상안을 준비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지 입주 예정자회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민 회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당초 입주 예정일이 지금 12월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시공까지 머무를 집을 다시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주민들의 사정을 좀 자세히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모두들 지금 12월 말 1월 중 이렇게 거주 계획을 세워 두신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도 지금 이 다음 거주지를 많이들 지금 찾고 계신 상황이고 지금 급한 대로 가용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이 다음 이주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네, GS건설과 10월 31일에 입주 지연 보상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건설사가 다시 가지고 나온 보상안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지금 GS건설은 중도금 대위 변제가 아니라 중도금 이자를 대납하는 안과 그다음에 애초 6천만 원 무이자 거주지원 보상금 무이자 대출에서 지금 8천만 원 인상안을 지금 제시를 해왔습니다. 국정감사 이후로 좀 상향해서 안을 제시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중도금 대위 변제부터 지금 보상한 내용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시고 주거지원 보상금도 지금 저희가 실거주 의무가 3년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그 입주하기로 한 단지 인근의 주변 시세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도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입주 지연 보상안은 어떤 겁니까? 중도금 대위 변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 조건으로 저희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주 지원 보상안도 지금 검단 신도시 저희가 입주하기로 한 단지 인근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거주 지원 보상금이 좀 더 상향이 돼야지만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와의 입장이 만약에 좁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요구안이 관철이 되기가 좀 어렵다면 앞으로도 저희도 전방위적으로 집회가 됐든 민원
아니면 저희가 또 지역구 의원부터 해서 국토부 뭐 각 기관마다 저희의 요구를 좀 계속해서 지속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예정회 정혜민 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늦은 밤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마땅치 않다 보니 비싼 금액을 내더라도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김포시가 관내 병원들과 협의한 끝에 지난 6월 김포에도 심야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3곳이 지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심야 진료를 하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몇 달 전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김포시 한 병원. 밤 9시가 넘어 방문해보니 병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달빛 어린이병원 역시 마찬가지.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가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신속하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병원으로 김포시에서는 지난 6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달빛 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됐습니다. 김포의 한 달빛 어린이병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이 닫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초 기대와 달리 김포에서는 평일 밤 9시 이후에 심야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아파 달빛 어린이병원에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당황했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달빛이 아닌 햇빛병원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김포시 전체 인구 중 만 18세 이하 유아 청소년 인구는 19.6%로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을 웃돕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시설은 부족한 실정. 김포시가 달빛 어린이병원을 3곳까지 확대한 이유입니다. 지정 당시 김포시는 달빛 어린이병원 3곳 중 2곳이 평일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3곳 모두 오후 6시까지 진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의 실제 운영 시간은 모두 평일 밤 9시까지로 확인 결과 병원들은 지정 초기부터 당초 계획했던 평일 심야 진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측이 밝힌 이유는 인력난과 운영 손실입니다. 심야 진료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려 했지만 진료에 필요한 최소 인력조차 구해지지 않은 겁니다. 최소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 자체가 구인도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5배에 대한 인력이 더 축원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지역사회를 봉사하겠다고 했지만 인력 자체가 11시까지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급여에 대한 인상폭이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정한 달빛 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된 운영시간에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관할 시도가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 보건소는 협의를 통해 병원들이 평일 심야 진료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여건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병원 3곳 모두 주말에는 최소 운영 시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달빛 어린이병원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진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심야 진료라는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취지가 무색한 상황. 이 같은 이유로 인천시 중구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매년 약 2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역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 지원 조례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돼 있는 조례를 좀 정확하게 발의를 해서 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각각 병원이 어려워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 예산에 반영돼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 안에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심야 진료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지역을 이끌 미래 산업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구상을 통해 지역별 4개의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합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공개한 미래 산업 지도. 세계 10대 도시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첨단 산업 벨트입니다. 인천의 첨단 산업 벨트 구축으로 산업 생태계 환경과
산업 거점 재도약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 도시로 나아가고 경제 자유무역과 원도심 간의 격차를 해소해서 균형 발전을 이끌고 이번 구상에 따라 인천에는 권역별로 모두 4개의 첨단 산업 벨트가 들어섭니다. 송도와 남동, 영종에는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벨트를, 청라에는 로봇, 모빌리티, 첨단 의료 벨트를 조성합니다. 또 검단과 영흥에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벨트를, 전통적인 산업축인 주안과 부평, 계양에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새로운 산업 거점을 통한 균형 발전을 이번 사업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계양-TV, 계양 에코사이언스 파크, 남촌, 남동 도시첨단은 5개 산업단지와 청라의 로봇랜드, 영흥의 해상풍력 등 미래에너지 거점, 영종의 바이오 특화단지, 이렇게 총 8개의 신산업 거점이 지역 내에 있는 강소기획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이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액이 30년 뒤인 2050년에는 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66만 명에 이르는 고용 유발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기 공론조사도 6개월간 진행했는데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는 도민 비율도 크게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수기 공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 등을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참여형 수기 공론조사 결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제로 수기 공론조사 도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는 지난 6개월간 도민들과 토론하며 낸 결론을 공개하는 자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찬성 의견은 수기 공론조사를 진행할수록 높아졌습니다. 수기 공론조사 도민 참여단 모집 조사 당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 비율은 48.8%. 하지만 도민 참여단 권역별 토론회 이후에는 69.5%, 종합 토론회 이후에는 74.2%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기 공론조사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도 물었는데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 개선이 49%로 1위를 차지했고 신산업 기업 투자와 기존 산업 고도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수기 공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 등을 담은 정책 권고안을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수기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취약한 교통 인프라와 중첩 규제 개선,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적극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는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으며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의 실현 가능성, 안보 리스크,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임순택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지난 9월 정부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건의했다며 시민들의 찬성이 있어야 동력도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비전 설명회 개최 등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